우리는 지금 아주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힐지도 모릅니다. 21세기 초반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기계에게 맡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AI, 로봇, 뉴럴링크. 이 단어들은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인간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AI가 무섭다. 로봇이 일자리를 없앤다. 뇌에 칩을 심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정말 기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건 아닐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일을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게 인간의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하자 처음으로 이런 감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건 단순한 기술 불안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실 이 장면 역사에서는 처음이 아닙니다. 조선말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증기선, 대포, 서양 문명,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위험하다. 우리 질서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AI를 보며 하는 말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문을 닫는 선택을 합니다. 쇄국 정책이죠. 악의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조선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밖의 세계는 총과 대포, 산업, 조직, 전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는데 조선은 옛 기준으로 세상을 보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서 가장 비참하게 드러났을까요? 바로 우금치 전투입니다. 1894년 동학 농민군이 봉기합니다.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패에 분노했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의지와 정의가 전장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조선의 군사들과 농민군은 대부분이 칼, 창, 죽창, 아주 낡은 무기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군과 관군은 근대식 소총과 기관총, 조직화된 전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사실상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정의가 없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시대의 무기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전장에 서 있고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그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기술을 거부한다면 똑같은 일이 조용히 반복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쟁력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선택권이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우금치는 단번에 터졌지만 AI 시대의 우금치는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선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들과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서툴더라도 문을 열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조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봤습니다. 문을 닫으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 그런데 이건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로 가볼까요? 기계가 등장했을 때 영국의 노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 기계를 부셨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결과였습니다. 기계를 부셨다고 기계 시대가 멈췄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기계는 더 빨리 퍼졌고 더 강해졌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시대에서 밀려났습니다. 반대로 기계를 배운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권력을 가졌습니다.
중국 청나라 말도 비슷합니다. 기술은 배워도 되지만 우리 정신은 바꾸지 말자. 겉으로 보면 현명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제도와 사고방식, 조직과 함께 바뀌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반만 받아들인 변화는 절반만 작동했고 결과는 반식 민지화와 붕괴였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서양을 이기려면 서양이 되어야 한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배울 건 전부 배우자. 군사, 교육, 산업, 제도, 사고방식까지. 불과 30년 만에 일본은 근대 국가가 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위기, 같은 기술. 결과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변화를 막을 것인가, 다룰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AI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질 거다.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일자리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평생을 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일 하세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로봇과 AI가 그 역할을 가져가기 시작하자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공포는 경제 공포가 아니라 정체성 공포입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비유 하나를 한 번만 쓰고 가겠습니다. 계란을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된다. 밖에서 깨진다는 건 외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결과물이 됩니다. 안에서 깬다는 건 내가 변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주체가 됩니다. AI 시대도 정확히 같습니다. AI에 밀려나면 밖에서 깨지는 겁니다. AI를 도구로 쓰면 안에서 깨는 겁니다. 기술은 같고 차이는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질까가 아니라 나는 AI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I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AI를 쓰는 한 사람은 AI를 안 쓰는 여러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업보다 격차입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격차. 이제 공포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기계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순간부터 공포는 기술이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그럼 인간은 뭐지? 우리는 무엇으로 남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AI는 결과를 냅니다. 하지만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AI는 판단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윤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AI는 계산하고 인간은 감당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AI에게 대신 생각하게 할 것인가? AI로 더 잘 생각할 것인가? 전자는 사고권 포기이고 후자는 사고력 확장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뉴럴링크 같은 기술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뇌에 연결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공포는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정말 내 것일까?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건 기술 공포가 아니라 자아 주권 공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기술과 결합한 인간입니다. 안경, 인공관절, 심박조율기. 그 누구도 그 사람은 기계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럴링크의 핵심도 기술이 아니라 윤리와 주권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 통제가 아니라 동의. 그게 지켜질 때 기술은 공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첫째, AI를 피하지 말고 생활 도구처럼 써보기. 둘째, AI에게 맡길 것과 내가 책임질 것을 구분하기. 셋째, 정답보다 질문을 던지는 연습하기. 넷째, 완벽하게 알기 전에 일단 시작하기. 이 네 가지만 해도 우리는 이미 안에서 깨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AI 시대는 인간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다시 인간을 정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조선이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권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권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파도입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탈 수는 있습니다. 밖에서 맞으면 쓸려가고 이해하고 타면 다음 해변에 먼저 도착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끝내고 싶습니다. AI 시대는 인간이 작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더 인간다워질 기회를 얻는 시대입니다. 밖에서 깨질 것인가, 안에서 깰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기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